뭐 육사 나오면은 다 장군이 돼야 돼. 사실 육사 들어갈 때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죠. 그게 이제 뭐 꿈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저희 동기생들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중령 중에서 대령 다른 사람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40%가 무능력한 사람들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령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다 별 한 개 다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1년에 뭐 장군이 육해공군 해병대 다 합쳐갖고 저희 때 85명이 됐어요. 그럼 육군이 한 50명, 뭐 40몇 명 된다고 보면은 육사 출신만 될 수가 없죠.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늦게까지 된 사람 하면은 한 45명에서 50명 정도가 장군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육사 나오면은 다 장군이 돼야 돼. 사실 육사 들어갈 때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죠. 그게 이제 뭐 꿈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뭐 육군사관학교는 처음 만들 때부터 군의 고위 직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4년 동안 국민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양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계획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결론은 다 가지는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조직사는 피라미드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고성균의 장군멍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육사는 전부 장기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원을 양성할 수 없다 보니까 군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소대장은 많이 필요하고 우리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이제 ROTC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단기 복무하고 한 2년 복무하고 이제 나가는 이런 걸 만들었던 거고요. 1968년대에 그 김신조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뭔가 좀 체력적으로 좀 강하고 이런 장교도 필요한 거 아니냐. 중기 복무를 목표로 해서 이제 삼사관 학교도 만들어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실은 처음 만들어질 때 목표하는 계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달랐던 것이죠. 예, 근데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이제 같은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모든 것이 능력 위주로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들 하셔요. 능력대로 한다 그러면은 특정 출신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아쉽지만은 예. 그러면은 특정 출신만 높은 계급이 되면은 우리 초급 간부도 많이 필요한데 누가 그러면 초급 간부 하겠다고 지원을 하겠느냐. 그래서 군에서는 사실 너 능력 있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그 포션을 떼서 좀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야 조직이 유지가 되니까. 예.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저도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갑갑해요.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2만여 명이에요. 그 신생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되는 2040년인데 여성 떼내고 나면은 11만이 남는데 그중에 진짜 군대 못 갈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군대를 가도 1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연 군대가 유지되겠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복무를 아예 면제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복무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제가 추정컨대는 절대 다수의 병력이 부족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모병제 하면 되지. 지금 병사들 봉급 2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거기다 조금만 더 얹어주면은 모병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셔요. 자, 뭐 350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350을 받고 연평도에 가서 저 강원도 고성 꼴짝에 들어가고 집도 절도 없는 데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문화 활동을 못 하고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350 받고 그래 가서 해.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니까 뭐 모병자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병제에서 모병을 해야 되는 모집단 자체가 10만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군대만 갑니까? 회사에도 가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해야 되고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뭐 모병제에 준하는 어떤 특정 기술이 요하는 어떤 행정 능력이 요하는 직책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빨리빨리 좀 발굴을 해서 지금 18개월이 아니라 뭐 한 4년, 5년 정도를 봉급을 좀 많이 주고 어떤 중기 복무 형태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부터 발동이 걸렸어야 되는데 뭐 얘기만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참 암울하다. 우리 그 병력 그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뭐 AI 드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무슨 필요 있냐 그러는데 탱크가 50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운용할
조종수가 50명이 있어야 되는데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AI다 뭐 드론이다 로봇이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최소 있어야 되는데 그 최소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이 2003년도에 그 이라크에 가서 이제 전쟁할 때 초기에 빠바바방 해갖고 미군이 큰 손상 없이 이라크를 딱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수년이 지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전투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전투를 갈 때 미국의 어느 장군이 국방부 장관한테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 이 병력 갖고는 안 된다. 더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장비가 좋은데 이 정도만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 정도가 갔는데 초기에는 잘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이라크의 그 어떤 게릴라들이 계속 여기저기 준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지역도 온갖 산악 지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AI 드론 로봇을 끌고 들어간다 한들 그 사람들이 다 손들고 나와서 항복하면은 한 칼에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런 이제 게릴라가 준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 수준에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 중에 군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손 들어봐라. 누구나 오기 싫어하는 군대죠. 강제로 이제 끌려왔잖아요. 우리가 적이 없으면은 군대라는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최소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을 갖고 있는 적을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데, 자, 내가 군대 오기 싫다 그래서 다 군대에 안 오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를 누가 지킬 것인가? 그럼 나를 포함해갖고 우리 엄마, 우리 누나,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내 여동생, 이 누가 책임져 주느냐? 각자가 책임지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기 싫은 군대지만은 군대에 와서 내가 작지만은 이 참호 한 귀퉁이에서 내게 부여된 어떤 구역에 대해서 내가 사격을 해야 되고 적을 관측해야 되고 그걸 해야지만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듯이 의무감보다는 책임감과 어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기왕에 가는 군대니까 매일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강제로 끌려온 군대지만은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생의 암흑기니까 지워버린다? 절대로 지울 수가 없잖아요. 18개월이라는 기간을. 그렇다 그러면 내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18개월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군대 오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내가 먹기 싫은 음식 있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훈련소에 신병교육 때에 딱 들어오는 날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밤에 잘라 그러는데 코를 엄청 그는 전우가 옆에 있지만 내가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 또 자대에 가면은 층층시야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군대를 전역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다가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로 온통 꽉 차 있는 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기왕에 군대에 왔으니까 군대에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나중에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직장을 들어갔는데 우리 상관 우리 과장님이 옛날 군대 있을 때 어떤 고참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뭐 이런 것을 해서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나만 행복하고 나의 주장만 옳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더 많이 가진,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 여유가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적은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보다가 훨씬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